지은은 민지의 생일 파티에 늦었다. 바쁜 대학 과제 때문에 시간을 놓쳤고 이제 파티가 끝난 집 앞에 서 있었다. 문을 두드리자 민지의 엄마 수경이 문을 열었다. 지은아, 파티는 끝났지만 나랑 대신 축하할 수 있어. 수경의 속삭임이 지은의 귀에 스며들었다. 그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뭔가 이상한 떨림이 느껴졌다. 지은은 그 말을 듣고 멈칫했다. 수경은 항상 친절한 이웃 아줌마였다. 민지와 지은이 초등학교 때부터 알던 사이로 지은의 집안 사정이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곤 했다. 그런데 오늘 그 눈빛은 달랐다. 파티의 잔재가 남아있는 거실로 들어서자 수경은 와인 잔을 건네며 웃었다. 민지는 친구들과 클럽으로 갔어. 너 혼자 왔으니 나랑 이야기 좀 해줄래? 지은은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다. 22살 대학생인 그녀는 아직 세상에 대해 잘 모르는 편이었다.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란 탓에 친구들처럼 자유롭게 파티를 즐기지 못했다. 민지는 지은의 유일한 절친이었고 그 파티에 못 간 게 아쉬웠다. 수경은 지은의 그런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젊은 애들이 왜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어. 나 때는 하며 옛날 이야기를 시작했다. 대화가 이어지면서 지은은 수경의 삶에 대해 더 알게 됐다. 수경은 45살로 남편과 이혼한 지 10년이 됐다. 민지를 혼자 키우며 회사에서 일하는 워킹맘이었다. 외로워 보이네. 지은이 무심코 말하자 수경의 눈이 반짝였다. 너처럼 예쁜 애가 왜 그런 소리를 해? 나처럼 나이 든 여자가 진짜 외로운 거지. 그 말에 지은은 가슴이 철렁했다. 수경의 손이 지은의 무릎에 살짝 스쳤다. 밤이 깊어지면서 지은은 집에 가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수경의 이야기가 점점 개인적으로 변해갔다. 민지가 너에 대해 자주 말하더라. 내가 정말 착하고 예쁘다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 지은은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남자친구가 없었고 사실 여자에 대한 호감이 있었다. 고등학교 때 한 선배 언니를 좋아했던 기억이 스쳤다. 하지만 그건 그냥 착각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해왔다. 수경은 지은의 그런 내적 갈등을 모르는 듯 더 가까이 다가왔다. 오늘 내가 와줘서 다행이야. 민지가 없으니 더 재미없을 뻔했어. 지은은 불편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이상한 끌림이 생겼다. 수경의 향수 냄새, 부드러운 목소리. 아줌마, 저 이제 가봐야. 지은이 일어나려 하자 수경이 손을 잡았다. 조금만 더 있어? 나랑 이야기하는 게 싫어? 그날 밤 지은은 결국 새벽에 집으로 돌아왔다. 머릿속에 수경의 속삭임이 맴돌았다. 나랑 대신 축하할 수 있어.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지은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민지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어제 왜 안 왔어? 재미있었는데. 지은은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수경과의 그 밤이 비밀로 느껴졌다. 며칠 후 지은은 수경을 다시 만났다. 민지의 집에 과제를 빌리러 갔는데 민지가 없고 수경만 있었다. 또 왔네. 들어와. 수경의 미소가 반가웠다. 이번에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수경은 자신의 이혼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남편이 바람 피워서 헤어졌어. 그 후로 남자는 믿지 않아. 지은은 공감했다. 그녀의 아버지도 비슷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대화가 깊어지면서 지은은 수경에게 끌리는 자신을 느꼈다. 수경의 강인함, 따뜻함. 아줌마는 왜 재혼 안 하세요? 지은의 물음에 수경이 웃었다. 남자 말고 다른 게 더 좋을지도 몰라. 그 말의 의미를 지은은 직감했다. 심장이 빨리 뛰었다.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였다. 특히 한국처럼 보수적인 곳에서. 지은은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다.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기 두려웠다. 이건 잘못된 거야? 민지의 엄마잖아. 하지만 수경의 메시지가 왔다. 오늘 즐거웠어. 또 와의. 지은은 답장을 보냈다. 네, 아줌마. 그 순간 그녀의 선택이 시작됐다.
수경과의 만남이 잦아졌다. 민지가 모르는 사이에 지은은 수경의 집에 자주 들렀다. 처음에는 민지를 핑계로, 나중에는 그냥. 수경은 지은에게 요리를 해주고 삶의 조언을 해줬다. 너처럼 젊은 애가 왜 그렇게 우울해? 더 자유로워져. 지은은 그 말에 위안을 받았다. 집안에서 어머니의 잔소리가 싫었다. 남자친구나 사귀어라 라는 압박. 어느 날 수경이 지은의 손을 잡고 말했다. 너를 보면 나 젊을 때가 생각나. 하지만 너는 더 용감해질 수 있어. 지은은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갔다. 입맞춤은 자연스럽게 일어났다. 지은의 첫 키스였다. 그 후로 후회가 밀려왔다. 이게 뭐야? 잘못된 선택이야. 하지만 지은은 멈추지 않았다. 수경과의 관계가 깊어졌다. 비밀스러운 만남, 속삭임. 사회의 시선이 두려웠다. 한국에서 레즈비언은 여전히 비난의 대상이었다. 지은의 친구들 중에도 그런 이야기를 비웃는 애들이 있었다. 그런 건 이상해. 민지가 의심하기 시작했다. 요즘 왜 우리 집에 자주 와? 엄마랑 무슨 일 있어? 지은은 부정했다. 아니, 그냥. 하지만 마음속 죄책감이 커졌다. 수경도 마찬가지였다. 민지에게 미안해. 하지만 너를 사랑해. 그 말에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지은의 내적 갈등이 심해졌다. 낮에는 대학에서 친구들과 웃으며 지냈지만 밤에는 수경을 생각했다. 이 사랑이 진짜일까? 아니면 그냥 외로움 때문일까? 수경은 지은에게 안정감을 줬다. 하지만 나이 차이, 그리고 민지의 존재가 문제였다. 지은은 22살, 수경은 45살. 사회가 용납할 리 없었다. 어느 주말, 지은은 수경과 데이트를 했다. 서울의 한적한 카페에서. 여기서 만나면 안전할 거야. 수경이 말했다. 그들은 손을 잡고 산책했다. 지은은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주변 시선이 신경 쓰였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지은의 걱정에 수경이 웃었다. 상관없어. 우리는 우리야. 집에 돌아온 지은은 어머니와 마주쳤다. 요즘 왜 늦게 들어와? 남자친구 생겼어. 어머니의 물음에 지은은 화가 났다. 엄마, 왜 항상 그런 소리만 해? 어머니는 보수적인 사람이었다. 교회에 다니며 동성애를 죄악이라고 믿었다. 지은은 자신의 감정을 숨길 수밖에 없었다. 수경도 자신의 갈등을 털어놓았다. 민지에게 들키면 어떻게 하지? 나 때문에 내 인생 망칠까 봐 두려워. 지은은 안심시켰다. 아줌마, 나도 사랑해. 하지만 그 사랑은 고통을 동반했다. 민지가 지은에게 물었다. 너 요즘 이상해. 무슨 일 있지? 지은은 거짓말을 했다. 과제 때문에 바빠.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지은은 결정을 내려야 했다. 수경과 계속할지, 포기할지. 어느 날 수경의 집에서 민지가 일찍 돌아왔다. 지은과 수경이 함께 있는 걸 봤다. 엄마, 지은이 왜 여기 있어? 수경이 당황했다. 그냥. 이야기 좀. 민지의 의심이 커졌다. 지은은 불안했다. 들키면 끝이야. 그녀는 수경에게 말했다. 잠시 거리를 두자. 수경은 슬퍼했다. 왜? 나 때문이야. 지은은 눈물을 참았다. 민지 때문에. 그리고 사회 때문에. 하지만 거리를 두는 건 어려웠다. 지은은 수경을 그리워했다. 메시지를 보내고 통화를 했다. 보고 싶어. 수경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의 마음속에서 도덕적 딜레마가 커졌다. 이건 배신이야. 민지를 배신하는 거? 가족의 압력이 더해졌다. 지은의 어머니가 소개팅을 주선했다. 이 남자 어때? 착해 보이네. 지은은 거부했다. 관심 없어. 어머니가 화를 냈다. 너 왜 그래? 정상적으로 살아야지.
정상이라는 단어가 지은을 아프게 했다. 그녀는 자신이 비정상이라고 느꼈다. 수경과의 재회는 우연히 일어났다. 지은이 민지의 집에 갔을 때 수경이 혼자였다. 민지 외출했어. 그들은 다시 끌렸다. 미안해, 지은이 말했다. 수경이 안아줬다. 괜찮아. 우리는 운명이야. 하지만 그 만남 후 민지가 지은에게 대면했다. 너랑 엄마 사이에 뭐 있어? 솔직히 말해 지은은 당황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민지가 화를 냈다. 거짓말. 엄마 폰 봤어. 너희 메시지 충격이었다. 지은의 세계가 무너졌다. 민지는 울면서 말했다. 어떻게 내 엄마랑. 너 미쳤어. 지은은 변명할 수 없었다. 미안해. 사랑이야. 민지가 비웃었다. 사랑. 그건 변태야. 지은은 상처받았다. 친구를 잃었다. 수경도 민지와 대화했다. 엄마, 왜? 나 때문에 외로웠어. 수경이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지은이를 사랑하게 돼서 민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엄마도 미쳤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 지은은 집에서 쫓겨날 뻔했다. 어머니가 소문을 들었다. 너 그런 소문이 돌던데? 사실이야. 지은은 부정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이 변했다. 교회 가서 기도해. 그건 죄야? 사회적 압력이 지은을 짓눌렀다. 대학 친구들이 수근거렸다. 지은이 레즈비언인가 봐의 지은은 고립됐다. 수경도 회사에서 이상한 시선을 느꼈다. 이혼녀가 또 이상한 짓 하네. 지은의 결정은 어려웠다. 수경을 포기할까? 아니면 싸울까? 그녀는 수경에게 말했다. 우리 헤어지자. 너무 아파. 수경이 울었다. 안 돼. 너 없인 못 살아. 하지만 지은은 떠났다. 고통스러운 선택이었다. 민지와의 우정, 가족의 기대, 사회의 정상을 포기한 대가였다. 지은의 삶은 엉망이 됐다. 수경과 헤어진 후 우울증이 왔다. 대학 수업에 집중할 수 없었다. 친구들은 멀어졌다. 민지는 아예 연락을 끊었다. 배신자,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수경도 마찬가지였다. 민지와의 관계가 악화됐다. 엄마, 지은이랑 끝났어. 안 그러면 나 집 나갈 거야. 수경은 선택해야 했다. 딸 vs 사랑. 미안해, 민지야. 엄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속으로는 지은을 그리워했다. 지은은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저 동성애자예요. 하지만 사회가 싫어해요. 상담사는 말했다. 자신을 받아들이세요. 한국도 변하고 있어요. 하지만 변화는 느렸다. 뉴스에서 동성 결혼 반대 시위가 나왔다. 지은은 절망했다. 어느 날 지은은 수경을 우연히 만났다. 거리에서. 지은아, 수경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은 피하려 했지만 멈췄다. 아줌마, 잘 지내세요. 그들은 카페로 갔다. 민지가 아직 화났어. 수경이 말했다. 지은은 울었다. 모두 제 탓이에요. 대화 중 수경이 제안했다. 다시 시작할까? 해외로 가서 지은은 유혹됐다. 하지만 현실이 막혔다. 가족은, 사회는 수경이 말했다. 우리가 행복하면 돼. 지은의 내적 투쟁이 다시 시작됐다. 이 선택이 옳을까? 모두를 상처 주는데 그녀는 어머니에게 털어놓을까 고민했다. 엄마, 저 여자를 사랑해요. 상상만으로도 두려웠다. 민지가 지은에게 연락 왔다. 만나자. 카페에서 민지는 말했다. 엄마가 너 때문에 아파. 그런데 나도 생각해봤어. 어쩌면 이해할 수 있을지도. 지은은 놀랐다. 정말 민지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직 안 돼. 하지만 엄마를 봐서.
그 대화 후 지은은 희망을 봤다. 수경과 다시 만났다. 민지가 조금 풀렸어. 수경이 웃었다. 하지만 고조되는 갈등이 있었다. 지은의 어머니가 모든 걸 알게 됐다. 민지의 소문 때문에. 너 미쳤어. 당장 그만둬. 어머니가 소리쳤다. 지은은 반항했다. 엄마, 이게 제 감정이에요. 어머니가 뺨을 때렸다. 교회 가서 회개해. 아니면 집 나가. 지은은 짐을 쌌다. 나갈게요. 그녀의 선택이었다. 자유를 위한 대가. 수경의 집으로 갔다. 아줌마, 저 왔어요. 수경이 안아줬다. 하지만 민지가 봤다. 또. 너희 진짜. 민지가 화를 냈다. 가족 대치가 시작됐다. 수경이 민지에게 말했다. 엄마의 행복을 인정해줘. 민지는 울면서 나갔다. 엄마, 나 혼자 살 거야. 수경은 절망했다. 지은도 미안했다. 내가 모든 걸 망쳤어. 사회적 반발이 커졌다. 지은의 대학에서 소문이 퍼졌다. 레즈비언 커플. 역겹네. 지은은 따돌림을 당했다. 수경의 회사에서도. 그런 사람과 일하기 싫어. 수경은 사직을 고려했다. 지은의 식성이 깊어졌다. 이 사랑이 가치가 있을까? 모두를 잃는데 그녀는 수경에게 말했다. 포기할까? 수경이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옛 싸우자. 그들은 지원 단체를 찾았다. LGBT 커뮤니티. 여기서 도와줄게요. 상담원이 말했다. 지은은 처음으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너희처럼 나도 고통받았어. 그 이야기들이 위로가 됐다. 하지만 현실은 하어시했다. 어머니의 전화. 집에 와 용서할게. 지은은 고민했다. 가족 vs 사랑. 그녀의 선택이 고조됐다. 지은의 결정은 가족을 포기하는 거였다. 엄마, 미안해요. 제 길 갈게요. 어머니는 울었다. 너 잃을 수 없어. 하지만 지은은 떠났다. 수경과 함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우리 둘이서 살자. 수경이 말했다. 민지는 여전히 화났다. 엄마, 지은이랑 사는 거? 미쳤어. 수경은 설득했다. 시간이 필요할 거야. 지은은 민지에게 편지를 썼다. 미안해. 내 엄마를 사랑해. 사회적 압력이 계속됐다. 이웃들의 수군거림. 저 집에 레즈비언 살아. 지은은 스트레스로 아팠다. 병원에서 부울증이에요. 의사가 말했다. 수경이 간호했다. 괜찮아질 거야. 고조되는 드라마 속에서 배신이 일어났다. 지은의 옛 친구가 소문을 퍼뜨렸다. 지은이 아줌마랑 사귄 데 온라인에서 악플이 달렸다. 지은은 상처받았다. 왜 그래? 나쁜 짓 한 거 없어. 수경도 회사에서 해고됐다. 이미지가 안 좋아. 이 상사가 말했다. 경제적 어려움이 왔다. 돈 어떻게 해? 지은이 걱정했다. 수경이 말했다. 일자리 찾을게. 지은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카페에서. 하지만 손님들의 시선이 불편했다. 저의 레즈비언인가 봐에 그녀는 참았다. 이게 사랑의 대가야? 민지가 갑자기 찾아왔다. 엄마, 아파. 수경이 아프다는 소문을 들었다. 지은 때문에? 민지가 물었다. 지은은 대답했다. 나 때문이야. 미안. 민지는 생각했다. 어쩌면 엄마 행복이 중요할지도. 그녀는 조금씩 받아들였다. 하지만 아직 어려워. 지은은 감사했다. 하지만 또 다른 충격. 지은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집에 와. 그 여자 버려. 지은은 거부했다. 엄마, 이해해줘. 어머니가 울면서 말했다. 교회에서 쫓겨날까 봐 두려워. 도덕적 딜레마가 절정에 달했다. 지은은 정상과 비정상 사이에서 고민했다. 수경이 말했다. 우리는 정상이야.
사랑이니까. 그들은 투쟁을 시작했다. LGBT 행사에 참가. 권리를 위해 지은은 용기를 얻었다. 하지만 반대 시위자들의 욕설. 변태들. 지은의 식성이 깨달음으로 변했다. 이게 내 길이야. 그녀는 수경과 함께 싸우기로 했다. 민지가 완전히 받아들였다. 엄마, 행복해. 수경이 끄덕였다. 민지가 지은을 안았다. 미안. 이제 친구하자. 하지만 사회는 여전했다. 지은의 어머니는 여전히 반대. 언젠가 후회할 거야. 지은의 여정은 계속됐다. 사랑의 대가로 잃은 것들, 얻은 것들. 지은과 수경의 삶은 안정됐다. 작은 행복을 찾았다. 주말에 산책, 함께 요리. 하지만 과거의 상처가 남았다. 지은은 가끔 울었다. 민지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 민지는 이제 지지자였다. 엄마랑 내가 행복하면 돼. 그녀는 자신의 친구들에게 이야기했다. 동성애는 자연스러운 거야. 사회가 조금씩 변했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 논의가 시작됐다. 지은의 어머니도 서서히 변했다. 너 행복해? 전화로 물었다. 지은이 말했다. 네, 엄마, 어머니가 한숨 쉬었다. 그럼. 견뎌봐. 하지만 여전히 도전이 있었다. 수경의 건강이 나빠졌다. 나이 들어서 그래, 지은이 걱정했다. 아줌마, 나 없이 못 살아. 수경이 웃었다. 너도 마찬가지야. 고조된 드라마의 끝에서 지은은 깨달았다. 사랑은 선택의 연속이었다. 잘못된 선택도, 옳은 선택도. 그녀는 자신의 삶을 돌아봤다. 이 모든 고통이 같이 있었어. 수경과 함께한 밤, 지은이 말했다. 우리가 한 선택, 후회 안 해. 수경이 대답했다. 나도. 이야기의 끝에서 지은은 창밖을 봤다. 서울의 불빛. 사회가 우리를 받아들일까? 이 사랑은 옳은 선택이었을까? 아니면 잘못된 도박이었을까?